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미어 프로 CS5를 강의할 이용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프리미어 CS5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될 만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CS5에서 추가된 주요 기능 몇 가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미디어 브라우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브라우저는 기존의 프리미어에서 외부에 있는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할 때 파일에 임포트 메뉴를 사용하거나 프로젝트 패널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파일을 불러왔었죠. 자, 그런데 미디어 브라우저를 제공을 함으로써 이와 같은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도 아주 간편하게 외부에 있는 파일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 브라우저는 좌측 하단에 여기에 있는데요. 자, 미디어 브라우저 패널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목록이나 그 밖의 드라이브를 나타내는데요. 가령 작업에 사용이 될 파일, 즉 클립이 여기에 있다면 선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특정 폴더 안에 있다면 해당 폴더를 이렇게 열어주면 되겠죠. 자, 샘플 폴더. 지금 이 샘플 폴더는 이번 강좌에서 사용이 되는 다양한 미디어 소스가 있는 폴더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 강좌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샘플 폴더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동영상 파일을 하나 불러올까요? 동영상 폴더 클릭을 하고요. 자, 그러면 해당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클립들이 모든 파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하고자 하는 파일을 클릭해서 직접 타임라인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자, 프로젝트 패널에 적용을 해줄 수도 있겠죠. 자, 갖다 놓으면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미디어 브라우저는 별도의 임포트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원하는 파일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미디어 브라우저에서는 DVD에 있는 동영상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요. 그 방법은 해당 강좌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미디어 브라우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미디어 브라우저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요? 현재 동영상이라고 써있는 리센트 디렉토리 한번 열어봅니다. 자, 열어보면 현재 동영상 폴더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영상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원하는 위치로 한 번에 이동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가령 프리미어 CS5를 선택을 해보면 상위 위치인 프리미어 CS5 폴더로 한 번에 이동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홈 디렉토리를 클릭을 하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올까요? 프리미어 안으로 들어와서 샘플의 동영상, 동영상 폴더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Files of Type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팝업 메뉴를 선택을 하니까 현재 프리미어 프로 CS5에서 지원이 되는 다양한 포맷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정 포맷을 선택을 하면 해당 포맷에 해당이 되는 파일만 나타날 것입니다. 가령 FLV를 선택을 한다면 FLV 포맷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퀵타임 무비를 선택을 해볼까요? 자, 퀵타임 무비를 선택을 하니까 퀵타임에 해당이 되는 파일이 이렇게 파일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FLV를 꺼줘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원하는 파일 포맷, 즉 형식만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포맷을 다 보여주고자 한다면 맨 위에 있는 All Supported Files를 선택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그 아래 View As라고 있는데요. 현재는 파일 디렉토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밖에 사용하고자 하는 장치 및
소프트웨어 방식을 선택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그 밖에 장치를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미디어 브라우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미디어 브라우저를 사용을 한다면 별도의 임포트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도 아주 쉽고 간편하게 파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유용하게 사용이 될 만한 편집 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 2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툴이라고 하면 대부분 위쪽에 있는 툴바에서 사용이 되는 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툴바에 있는 요 기능들을 툴이라고 하지만 우리말로 하자면 툴은 도구죠. 도구라는 것은 작업에 사용이 되는 또한 물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편집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될 만한 그러한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지금처럼 타임라인에 여러 개의 클립을 갖다 놓고 특정한 클립에 불필요한 장면을 자, 이렇게 잘라놨을 때 이렇게 공간이 생깁니다. 자, 공간이 생긴다는 것은 이 부분에 두 쪽에 있는 클립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클립을 메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전부터 사용이 됐던 트랙 셀렉트 툴을 사용을 하거나 자, 리플 딜리트를 사용을 해서 삭제된 부분을 뒤에 있는 클립이 메어줄 수도 있겠지만 프리미어 CS5에서는 보다 간편한 방법을 제시를 해줍니다. 자, 지금처럼 삭제되고 난 공간을 클릭을 한 후에요. 이렇게 클릭을 한 후에 간단하게 딜리트 키를 눌러보십시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삭제되고 난 빈 곳을 뒤에 있는 클립이 자동으로 메워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클릭, 딜리트. 자, 어떻습니까? 아주 간편하게 비어있는 공간을 메워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이번에는 편집을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컨트롤 Z키를 눌러서 원 상태로 되돌려 놓고요. 단축키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에딧 메뉴, 키보드 커스터마이제이션 선택을 하고요. 자,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트림 in point to CTI 그리고 트림 out point CTI라는 두 개의 커맨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커맨드는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는 목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트림 in point CTI를 선택을 하고요. 자, 이제 지금의 이 기능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숏컷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클릭하면 이렇게 뭔가 입력할 수 있는 상태로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단축키로 사용할 키를 눌러봅니다. 자, 어떤 키를 사용을 해볼까요? 컨트롤 알트 시프트. 자, 그 다음에 인점을 잘라주기 위한 단축키이기 때문에 I를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I키까지 누르니까 자, 단축키가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알트 시프트 I. 제법 단축키로 사용이 되는 키 조합이 좀 많은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짧은 키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사용을 할 가능성이 많을 테니까 말이죠. 자, 일단은 다른 키와 중복이 되지 않도록 키 조합을 등록을 해주고요. OK를 해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새롭게 단축키가 등록이 됐고요. 자, 이제 지금 등록한 단축키를 한번 활용을 해서 편집을 해봅니다. 자, 가령 우리가 편집을 할 때 선택된 클립에 시작되는 부분, 즉 인점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CTI, 즉 타임 마커가 있는 지점을 잘라주고자 한다면 종전에 사용을 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삭제를 해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레이저 툴을 사용을 해서 그 부분을 자른 다음에 잘라진 앞부분을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방금 등록한 단축키를 사용한다면 보다 간편하게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알트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I 키를 눌러보십시오. 자, 그럼 어떻습니까?
타임 마커가 있는 지점이 이렇게 잘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군요. 자, 이제 잘려지고 난 공간을 메워주기 위해서 클릭, 딜리트 됐죠?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아웃점을 기준으로 해서 CTI가 있는 지점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의 요 방법은 단축키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키보드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이동을 하고요. 자, 아까 단축키 만들었던 그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번에는 트림 아웃 포인트 CTI를 클릭을 하고요. 자, 역시 숏컷을 입력을 해주기 위해서 활성화시켜주고요. 이번에는 컨트롤 알트 쉬프트 아웃 포인트를 잘라줄 것이기 때문에 5를 눌러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누른 키가 단축키 조합으로 등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OK를 해서 한번 사용을 해봅니다. 오케이. 됐고요. 자, 컨트롤 알트 쉬프트 5키를 눌러봅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아웃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CTI가 있는 지점까지 정확하게 잘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역시 잘려서 생긴 공간을 메워줘야 되겠죠? 자, 이렇듯 단축키를 사용한다면 기존의 방식보다 간편하게 원하는 장면을 잘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간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군요. 클립을 삭제하고 난 공간을 채워주는 방법과 단축키를 사용을 해서 CTI를 기점으로 해서 클립의 인점과 아웃점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GPU 엑셀레이트 이펙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될 만한 그러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니트를 말하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프리미어를 통해서 편집을 할 때 그래픽 연산 처리는 주로 CPU를 통해서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 속도, 즉 렌더링 속도가 상당히 느렸습니다. 혹은 렌더링을 거쳐야지만이 실시간으로 작업한 내용을 플레이를 할 수 있었죠. 자, 그렇지만 프리미어 프로 CS5에서는 GPU라는 혁신적인 연산 처리 기법을 도입을 해서 작업한 내용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GPU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GPU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펙트 패널로 이동을 해주고요. 자, 이펙트 패널을 보면은 맨 첫 번째 아이콘인 Accelerate Effec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GPU가 지원이 되는 이펙트 목록만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현재 제가 사용하는 PC에는 GPU를 지원을 하는 그래픽카드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비열상화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GPU가 지원이 되는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제품 중에서 GTX 285나 쿼드로 CX, 쿼드로 FX 3800, 4800, 5800이 지원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를 보면 GPU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래픽을 연산하기 위해서 CPU를 대신해서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렌더링을 한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게 됨으로써 보다 신속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GPU가 지원이 되는 이펙트를 하나 적용을 해볼까요? 컬러 커렉션에 자,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를 클립에 적용을 해봅니다. 적용을 해보니까 GPU가 적용이 되지 않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클립 길이와 동일하게 이렇게 빨간색 선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의 이 빨간색 선은 렌더링이 필요한 구간을 말하죠. 렌더링이 필요한 구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집을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나 혹은 프로그램 패널의 플레이 버튼을 클릭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빨간색 렌더 구간이 없었을 때는 자, 없는 구간에서 플레이를 해보면 아이 부끄러워라. 정상적인 속도로 재생이 되지만 어떠한 효과가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레이어를 사용을 했을 경우엔 처음에 불러왔던 그 파일의 속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달라진 클립의 속성을 재인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렌더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렌더링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정상적인 속도로 재생이 된다는 것이죠.
즉 지금의 이 빨간색 선은 렌더링이 필요한 구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의 그래픽카드는 GPU를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러한 그래픽카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빨간색 렌더링 구간이 이렇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GPU가 지원이 되는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지금처럼 빨간색 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이렇게 노란색 선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노란색 선이 나타났다는 것은 처음 불러왔던 클립의 속성과는 달라졌지만 GPU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작업한 내용을 재생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렌더링 없이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렌더링을 거친 후에 그 구간이 프리뷰 파일로 저장이 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작업한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GPU가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여하튼 프리미어 프로 CS5에서 새롭게 제공이 되는 GPU는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그래픽을 연산을 해주기 때문에 기존의 CPU보다 훨씬 빠른 작업 속도를 제공을 해준다는 거,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GPU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키 작업을 해줄 수 있는 울트라 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프리미어에서 조금 약했던 부분이 바로 이 키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버전에서는 키 작업을 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키 작업을 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그 프로그램은 고급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에서 제공을 하는 키를 가지고 키 작업을 했었는데요. 프리미어 프로 CS5에서는 울트라 키라는 혁신적인 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키 이펙트보다 미세한 키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울트라 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현재 타임라인에는 키 소스라는 파일과 배경이라는 소스가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해보면 블루 스크린을 뒤로 해서 촬영한 영상이군요. 자, 이효리의 모습인가요? 아이돌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핑클의 데뷔 시절의 모습입니다. 보니까, 자, 지금과는 사뭇 다르죠? 자, 아주 상큼하군요. 지금처럼 이 관능적인 그런 모습은 없고요. 그냥 풋풋한 소녀의 모습만 물씬 풍겨납니다. 자, 여하튼, 지금의 이 키 소스를 가지고, 이제 키 작업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여기서, 잠깐 시간자를 살펴보니까, 노란색 선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죠? 이 노란색 선이 바로 앞선 강좌에서 설명을 했던 GPU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GPU가 지원이 되는 이펙트가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 구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파일을 불러올 때, 불러온 파일이, 실시간 편집을 하기 위한 DV 코덱을 사용을 해서 압축을 한 AVI 파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GPU 구간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으로 봐서 이 구간은 빨간색이 아니기 때문에 렌더링 없이 실시간으로 작업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플레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안아주시고. 자, 정지. 자, 어떻습니까? 그죠? 실시간으로 재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듯 GPU는 아주 요양하게 사용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GPU가 지원이 되는 이펙트를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도 이렇게 GPU 영역이 나타나는 것은 GPU를 지원을 하는 그래픽카드가 아니더라도 인비디어 그래픽카드를 사용을 한다면 지금처럼 GPU 이펙트를 사용을 하지 않을 때라도 이렇게 실시간 편집에 적합한 DV 방식의 AV 파일을 사용을 하지 않고 다른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을 할 때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계속해서
본 강좌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던 자 키를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맨 아래쪽에 있군요. 자, 울트라 키. 자, 울트라 키 역시 GPU 기능이 제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적용을 해보죠. 키 소스에 갖다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적용을 하고 난 다음에 자, 확인을 해보니까 자, 노란색 영역이 빨간색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군요. 이것은 앞서 언급을 했듯이 제가 사용하는 그래픽카드가 GPU가 지원이 되지 않는 그래픽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울트라 키가 GPU가 지원이 되는 이펙트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울트라 키를 한번 열어서 살펴봅니다. 자, 살펴보죠. 자, 아웃풋은 설정 후에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알파 채널 형식으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컬러 채널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주로 컴포지트, 즉 최종적으로 합성된 결과물을 보여주는 컴포지트 모드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자, 키 컬러를 통해서 이 파란색 배경을 한번 빼보죠. 자, 스포이드를 이용을 해서 자, 파란색 부분을 선택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파란색 부분이 이렇게 빠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물론 완벽하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블루 스크린을 보면, 여기 앉아있는 의자죠? 그죠? 의자 부분하고, 뒷 배경 부분에 이렇게 밝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죠? 자, 요런 부분은 별도의 키 이펙트를 사용을 해서 빼줘야 되는데요. 자, 일단 울트라 키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자, 울트라 키의 가장 큰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제너레이션을 한번 열어봅니다. 자, 트랜스페런시는 키 작업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이 이미지의 투명도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투명도를 통해서 원하는 상태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자, 하이라이트는 키 작업을 통해서 빠지고 난 부분의 하이라이트, 즉 밝은 부분을 조절을 해서 보다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리고 섀도우는 어두운 색 부분이죠. 어두운 색 부분. 자, 그리고 토글란스는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를 통해서 빠지는 그 한계치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페더 스타일의 수치를 통해서 빠지는 범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전보다 훨씬 깔끔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매트 클린업이 있는데요. 매트 클린업을 사용을 한다면 빠지고 난 이미지, 즉 최종적으로 사용이 되는 이미지의 경계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초크를 사용을 한다면 자, 우리가 대패로 나무를 깎아주듯이 가장자리를 이렇게 깎아서 가장자리에 불필요한 부분을 다듬어 줄 수가 있고요. 다듬어진 부분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는 소프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라스트를 사용을 해서 빠진 부분과 사용이 되는 부분 경계의 색상이나 밝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특별히 조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령 자, 머리카락 같은 미세한 부분을 뺄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얇기 때문에 배경, 즉 블루 스크린이나 그린 스크린처럼 사용이 된 배경 색상에 묻혀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채도를 조절을 한다면 깔끔하게 뺄 수가 있겠죠. 자, 그 밖에 미드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자, 역시 경계 부분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플릿 서퍼레이션을 통해서 채도값이나 범위 그리고 밝기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컬러 커렉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용할 요 이미지 부분의 색상을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색상을 설정을 하는 컬러 커렉션이 제공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키 작업을 한 후에는 반드시 지금처럼 배경과 합성을 하게 되는데요. 사용이 되는 배경과 앞에 있는 이미지의 색상 차가 현격히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서 촬영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컬러 커렉션을 통해서 색상을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물론 색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울트라 키에서 제공이 되는 컬러 커렉션을 사용을 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컬러 커렉션에 사용되는 이펙트를 사용을 해서 배경과 앞에 있는 이미지의 색상을 같은 공간에서 촬영한 것 같은 느낌으로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새로 추가된 울트라 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기존에 제공이 됐던 키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웬만한 키 작업은 프리미어 프로 CS5의 울트라 키를 가지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키 작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촬영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이번에는 특정 장면을 외부의 스틸 이미지, 즉 정지 이미지로 출력을 해주는 익스포트 프레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프리미어에서 편집을 할 때 특정한 장면, 즉 프레임을 스틸 이미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파일 메뉴에 익스포트 프레임이라는 그러한 메뉴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프리미어 프로 CS5부터는 익스포트 메뉴에는 프레임이라는 메뉴가 없어졌습니다. 스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프레임이라는 기능이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데, 자, 완전히 없어진 것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보다 편리한 곳에 새롭게 위치만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익스포트 프레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타임라인에서 우리가 스틸 이미지로 만들고자 하는 장면으로 CTI, 즉 타임 마커를 갖다 놓고요. 지금의 장면, 아기가 우는 장면인데요. 자, 지금의 이 아기가 누구의 아기일까요? 자, 알아맞혀 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자, 바로 제 아기인데요. 돌이 되기도 전의 모습인데, 지금은 뭐 8살이 됐으니까 상당히 많이 컸죠. 자, 이때의 모습을 보니까, 그 시절이 또,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자, 여하튼, 자, 지금의 이 장면, 상당히 귀여운데요. 자, 이 장면을 익스포트 프레임을 통해서 스틸 이미지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프로그램 패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카메라 모양의 익스포트 프레임이라는 버튼이 새로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의 스냅샷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자, 여하튼 지금의 이 익스포트 프레임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자, 클릭을 하면 익스포트 프레임 설정 창이 나타났고요. 자, 적당한 이름 입력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포맷. 자, 포맷 윈도우 비트맵은 BMP 파일이죠. 그 밖에 GIF나 JPG, PNG, 타가, TIFF 파일 등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이미지 형식이 제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비트맵으로 한번 해보고요. 적용될 경로를 한번 찾아줍니다. 본 강좌 파일들이 있는 폴더에 한번 저장을 해보죠. 확인. 오케이. 자, 그러면 적용이 됐을 텐데요. 적용이 된지 한번 살펴보죠. 자, 해당 폴더를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익스포트 프레임이라는 스틸 001번 파일이 저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 확장자를 보니까 BMP 파일 맞죠? 자, 이렇듯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특정한 프레임, 즉 장면을 스틸 이미지로 만들고자 한다면 지금의 익스포트 프레임을 사용을 해 보십시오. 참고로 익스포트 프레임을 통해서 동영상을 스틸 이미지로 만들었을 때 주사선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주사선은 포토샵을 통해서 사진처럼 깨끗하게 보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에 대해서는 본 강좌의 끝부분에 파일을 만드는 강좌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프리미어 CS5에서 추가된 주요 신기능 중에서 마지막으로 작업한 내용을 파일로 만들 때 사용이 되는 미디어 엔코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타임라인에 여러 개의 클립이 있는데요. 지금의 이 클립이 최종 작업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파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파일 메뉴에 익스포트 미디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익스포트 세팅 창이 나타나는데요. 지금의 익스포트 세팅 창은 이전 버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죠. 물론 익스포트 세팅은 출력에 관한 강좌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익스포트 세팅 아래쪽을 보시면 자, 여러 개, 4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버튼은
메타데이터를 만들어줄 때 사용이 되는 버튼입니다. 메타데이터는 현재 작업한 미디어의 다양한 속성 정보를 설정을 하는 곳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Q 버튼이 있는데요. Q 버튼을 클릭을 하면 파일을 즉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인코더라는 별도의 설정 창을 제공을 합니다. 자,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 창이 열렸는데요. 자, 현재 하나의 출력될, 즉 파일로 만들어질 목록이 이렇게 등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공간에는 앞으로 만들고자 하는 파일로 만들어질 목록을 등록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등록된 목록들은 대기열 시작 버튼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파일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이 지체가 되면 자동으로 파일이 만들어지는데요. 파일이 만들어지는 시간은 이렇게 지금 대기열 인코딩 시간으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미디어 인코더를 사용한다면 한 작업에서 여러 개의 결과물, 즉 여러 형식의 파일을 만들어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한 내용을 하나는 인터넷 방송용, 하나는 DVD를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다른 하나는 플래시 비디오를 제작하기 위한 형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형식의 파일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미디어 인코더를 사용한다면 파일을 만드는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군요. 자, 다시 익스포트 비디오를 선택을 하고요. 자, 이번엔 세 번째 익스포트. 자, 익스포트는 Q와는 다르게 미디어 인코더를 열지 않고 지금 설정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즉시 파일로 만들어 줍니다. 원하는 결과물을 하나의 형식만 만들어 줄 때나 즉시 결과물을 확인을 해야 될 경우 사용을 하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 캔슬은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겠고요. 자, 이렇듯 프리미어 프로 CS5에서는 출력한 파일을 미디어 인코더를 통해서 여러 개의 파일 형식을 모아놓고 일률적으로 파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시간, 즉 파일을 만드는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리미어 CS5에서 새롭게 추가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 밖에도 다양한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기능들에 대해서는 어도비 홈페이지나 프리미어 헬프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프리미어 CS5를 통해서 편집을 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합니다.